자, 16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u, p를 따른다고 했고 세수 저거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일단 그 바이노미얼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좀 뭐라 하니 저거 확률 질량 함수를 좀 바로바로 쓰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아시겠죠? 바로바로 쓰실 수 있으면 좀 좋고, 이제 x는 0이라는 건 독립시행이 한 번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6시 0에 p 0개, q 6개 뭐 이런 뜻이고, p 플러스 q는 1인 거고. 자, 그 다음에 px는 3이면 이제 6번의 시행 중에서 독립시행이 3번 일어난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랑 같을 거야. 등비 수열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계산해 봅시다. Q 9개, P 3개, 6시 3이면은 20. 자, 66에 36에다가 P 2개, Q 10개. 자, 계산하면 P 2개 날리고 하나 남고, 9개 날리면 여기 하나 남고. 그럼 20P는 36Q 이렇게 나오니까 5로 나눠서 4P는 5로 나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4로 나눠서 5P는 9Q. 그럼 P 대 Q가 9대 5죠. 됐나요? 그러면은 뭐 얘를 9K, 얘를 5K로 잡아서 14K인 건데 얘가 1이라 그랬으니까 K 하나에 14분의 1이고, 문제에서 EX 물어봤으니까 P만 구하시면 되죠. P가 14분의 9입니다. 그러면 EX는 NP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지. 7분의 27 4번이에요. 됐죠? 자, 이거 바로 써줘야 돼요. 자, 17번 갑시다. 자, 50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져 앞면이 나온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앞면이 나온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3점을 얻고 서로 다르면 1점을 잃는다. 이 시행을 32회 반복한 후 얻는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E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일단 3점 받을 확률부터 한번 구해보자. (500원짜리랑) (100원짜리의) 앞면 나온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앞면이 다 나와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앞면이 안 나와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 나온다면 얘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은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4개 나오지 않겠어 이거? 맞아요? 왜 4개인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자리 바뀌고 이것도 자리 바뀌고 이렇게 하면 4개 나오겠지. 자, 이 확률은 그냥 16분의 1인 거고, 얘 확률도 16분의 1인 거고, 얘는 16분의 1이 4개.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게 4분의 1이고 이게 8분의 1이죠. 더해주시면 8분의 3입니까? 되겠죠? 자, 이게 3점 받을 확률. 그 다음에 1.1을 확률. 그럼 8분의 5겠지. 나머지 상황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지워도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 시행을 32번 반복해가지고 얻는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거든. 그럼 점수 x를 어떻게 쓸 건가인데, 이 3점 받을 확률, 이 3점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해볼게. 그럼 이 y는 바이노미얼 시행 횟수가 총 32번인데 32번 중에서 이 8분의 3이 몇 번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8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죠. 괜찮겠죠? 그러면 y가 예를 들어 10번 일어나면 30점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만큼 점수를 얻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씩 점수를 잃을 건데 1점씩 점수를 잃을 건데 32번의 시행 중에서 y번이 이 3점 받을 확률이 일어났으면 나머지 32-y번은 1점을 잃은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확률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y가 플러스 y가 되니까 4y 마이너스 30인 것 같이? 여기서 여러분들 2x 쉽게 구하실 수 있죠? 아니 2y 12 여기다 12 넣어서 문제를 끝내시면 돼. (1번이네요) 2번이네요 16 되겠어요? 오케이. 자주 나오는 주제지. 자주 나오는 주제야. 보통 주사위랑 동전을 섞는 게 요즘 스타일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는데 3 이하가 나오면 동전 3개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 던졌는데 4 이상 나오면 뭐 동전 4개 던지고 이런 형태도 많죠. 자, 19번 봅시다. 얘들아 이게 직선들인데도 넓이 찾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이게 닮음으로 풀면 가장 간단한데 닮음이 잘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 사각형으로 다 쪼개는 거야. 한번 보자 일단. (0부터 4까지만) 그리는 거네 어차피. 자, 0부터 1까지고 그 다음에 3까지고 그 다음에 4까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확률 밀도함수 fx는 원래 연속 함수여야 돼요?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되나?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자, 확인하셔야 돼. 자, 0부터 1까지는 k라는 상수함수래.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kx래요. 이 k는 당연히 양수겠지. 양수라고 나와있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제 k인 어떤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3까지 쭉 올라가는 거야. 3k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3k래. 이렇게 상수함수네. 여기서 k 구해서 4k부터 4k분의 1까지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네요. 갑시다. 여기 면적 어떻게 되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삼각형 한 번에 찾자. 가로 몇? 3. 세로 3k. 거기다 절반. 거기다가 이 삼각형 넓이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그죠? 되겠죠? 얘는 가로 1, 세로 3k. 더해주시면은 2분의 9k, 2분의 k, 2분의 10k, 5k, 3k, 8k니까 1 되려면 k가 8분의 1이야.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2분의 1부터 여기다 8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 역수니까 2가 되겠지? 자, 요 면적 구하시면 돼. 2분의 1이면 여기고요. 2면 여기에요. 맞아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여기 2k겠지? k가 8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4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잘 들으세요. 이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봐봐요. 지금
밑변의 길이의 비를 보시면 밑변의 길이의 비를 보시면 1대 4야. 맞아요? 그럼 면적은 1대 16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내가 빼고 싶은 이 면적이 전체 넓이의 1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6분의 5, 15를 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이렇게 끝내시면 제일 좋아요. 64분의 15 찾으시면 됩니다. 없네? 16분의 5인가? 잠깐만. K가 8분의 1은 맞겠지? 면적이 4분의 1이네? 왜 4분의 1이지? 계산 뭐 잘못했지? 2분의 1부터 2까지. 전체 면적에다가, 뭐야? 아, 고마워. 여기 안 더했다, 그지? 그쵸? 그러면은, 아니, 이걸 왜 뺐지? 내가 모양을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이면적 구하는 거죠, 이면적. 그쵸? 그럼 요 삼각형 온전하게 다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도 넓이가 이상하다? 거기다가 이 삼각형까지 더하면 돼. 왠지는 왜 값이 이상하게 나오지? 삼각형 5개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게 생겼으니까. 2분의 1부터죠? 미안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아까 구한 모양이 똑같다. 왜냐면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에 채워지잖아. 그쵸? 요게 그냥 답이에요. 됐어요? 모양을 좀 잘못 봤어. 내가 그려놓고 4분의 1이야. 자, 넘기시고요. 21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0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우함수래요. 여기 3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f3은 f-3 이런 얘기야.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 1부터 3까지, 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순서대로 공차가 12분의 1 이상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이때 0부터 2까지의 최소값은, 그럼 공차가 12분의 1 이상인 등차 수열 3개를 세팅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거 K 이거 K-12분의 1 그 다음 요거 K 플러스 12분의 1 이렇게 한번 세팅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성을 이용해서 저 K만 구해내면 되거든. 잠시만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와 있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와 있네. 면적을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은 저 면적이 2부터 3까지는 같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은 2부터 3까지랑 면적이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약간 적분하듯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다가 2부터 3까지 더하면 면적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겠죠. 이해되세요? 계산하면 요거 둘이 더하는 거니까 2K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방금 더해놓고 빼면 안 되지. 이걸 빼는 게 아니라 13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3. 얘들아, 이거 찾아봐야 돼. 나 잘 몰라. 성질을 찾아야 돼, 같이. K를 빼는 거죠. 맞아요? 그럼 K인데 이 표현 자체가 뭐냐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해돼요? 자, 요거 하나 찾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K라는 건 내 말 듣고 있지? 0부터 1까지는 몇일까? 2분의 K. 2분의 K. 뭐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니까 대충 그릴게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1부터 3까지가 주어져 있잖아. 몇이야? K. 맞아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 특성상, 우함수 특성상 이렇게 절반 갈라가지고 이만큼 0.5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K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K는 2분의 3이에요. 됐어? 근데 왜 최소값이라는 말을 썼지? 아, 공차가 12분의 1 이상인. 그럼 뒤로 바꾸면 되지 뭐. 이거 봐. 미안해요. 문제를 또 잘못 봤네. 이 뒤로 바꾸면 돼. 그럼 D가 뭐야? 12분의 1 이상. 그지? 내가 처음에 이거를 2K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K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2부터 3까지니까 2부터 3까지 K 마이너스 D를 더하면 2K인데 여기서 이걸 빼 13K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2분의 K 뭐지? 잠깐만요. 이씨, 안 풀었더니만 21번이지. 0부터 2까지. 아, 이제 0부터 2까지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K는 맞고요. 알겠죠? K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2까지 한번 표현해보자. 0부터 2까지면은 여기 2분의 K는 확정이고 0부터 2까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갑시다.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최소값. 이거 찬우 너 풀어왔으니까 나 알려줄래? 이거 0부터 2까지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되지? 0부터 2요? K는 찾았는데 0부터 2까지를 어떻게 하면 되지? (0) 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됐다.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얘죠. 2부터 3까지. 그럼 이렇게 빼면요, 이거 1부터 2까지죠. 1부터 3에서 2, 3 날리면 1부터 2까지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서 1부터 2까지니까 이거 빼보자. 1, 3 어디 있어? 여기서 저거 빼봐요. 몇이야? D죠, D. 여기 D다. 알겠어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지금 2분의 K잖아? 근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1부터 2까지 여기가 D야. 그럼 0부터 2까지면 2분의 K 플러스 D지? 됐죠? 그럼 4분의 3 플러스 D인데 D가 지금 몇 이상이에요? 12분의 1 이상. 그럼 얘가 12분의 1일 때 얘가 최소값이겠죠.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네요. 답이 6분의 5가 맞나? 4분의 1인데? 아, 이게 뭐야? K가 2분의 3, 4분의 3. 2분의 3K는 0.5.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저거고, 2부터 3까지가 2분의 3 마이너스 D. K 플러스 D. 더하면 2K. 2K에서 1, 3 빼면 K.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K. 그럼 여기 2분의 K.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K. 더하면 2분의 3K. 2분의 3K는 0.5. 아, 얘들아, 미안하다. 너 계산이 왜 이래, 이거? 얘들아, 미안해. 조금 내가 정돈 없이 풀어가지고 니들이 헷갈릴까봐 걱정해.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 2K, K까지 괜찮았어요? 그럼 K 절반에서 2분의 K 나왔죠. 이거 둘이 더하면 2분의 3K죠. 이게 2분의 1이에요, 전체. 그럼 K가 3분의 1입니다. 쏘리. 그럼 여기 6분의 1이고요. 거기에다가 D만 더하시면 요게 0부터 2까지 넓이. 근데 D가 1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2분의 1 넣으시면 돼. 4분의 1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해서 이 자잘자잘한 간격들을 구해 볼 것인가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죠.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얘도. 자, 넘겨서 26번.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갑시다. 얘가 이상해졌네.
자, 4보다 크고 M1, M2 28인 두 실수 M1, M2에 대하여 확률 변수 X는 M1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그 다음 확률 변수 Y는 M2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 자,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랑 gx고 M2-M1이 12 그러면 M2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지. 그림은 계속 수정해야 돼. 자, 그럼 이 친구가 gx, 이 친구가 fx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요 간격이 12. 지금 이런 얘기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G4랑 G28이 같대요. 아니, 뭐라고? F4랑 G28이 같대. 그러면 상황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4랑 28이 같은 곳은 아니니까, 봐봐. 여기가 4고 여기가 28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8일 수도 있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8일 수도 있죠. 내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M1, M2가 4랑 28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28인 상황인 거지.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M1과 M2의 합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대칭성 가지고 노는 거잖아. 4랑 28이랑 더하면 32니? 그럼 가운데 16이네. 그러면 M2-M1이 12고 M2 플러스 M1이 중점의 2배 32일 테니까 더해서 2M2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M2가 22에 그럼 M1은 10. 여기까지 정보 정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야. 자, 그 다음에 P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68이래. 0.068은 얘들아, 얘 친구지. 맞아요? 그럼 요 4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5 나와야 돼요. 암산하실 수 있어요? 저 4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5여야 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저 4를, 그러니까 식을 막 다 쓰지 말고요. 4를 표준화하는 식을 써, 그냥.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1.5야. 그럼 위에 거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얘가 2지. 그럼 시그마는 4예요. 정보가 다 나왔어. 되겠어요? 끝냅시다, 이제. 2M1, 20. 3M1, 30. 갈게. 20에서 22 빼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30에서 22, 8 빼고 4로 나누면 2.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겠죠? 수고하셨어. 자, 0.6687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이죠. 그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면서 이제 갔는데 질문 받았으니까 넘길 거야. 다 풀어왔어, 뒤에? 어디까지 풀려 있어? 보고 덜 풀려 있는 거 있으면 그건 또 같이 풀어요, 오늘. 이거 다 풀고 넘어가야 돼. 너는 26번, 그지? 여기까지? 은혁이는? 30일? 다 안 했어? 에? 그럼 봐봐요. 여기 뒤에 통계, 그 모평균 추정 쪽은 좀 같이 하려니까. 자, 32번 풀어봐요. 32.
왜 이러지? 가를 보고 확률 변수 x의 바이노미얼 정보가 잡혀야겠죠. 이항분포 정보가 잡혀야겠죠. 자, 아직 못 푸신 분들을 위해 여기까지 잡아드릴게요. 너무 풀어서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인 걸 눈치채고 푸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해석 안 되면 있잖아. K의 숫자를 넣어봐요.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한 3 넣어보고 해서 얘가 어떤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다 못 푸셨어도 조금 정보가 잡혔을 거야. 얘들아, 내가 요거는 지울 건데 내가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분모는 왜 n승인데 위에는 x승이고 뭐 확률 두 개가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4의 n승이 4의 x승과 4의 n-x로 묶어보면 이렇게 나눠보면 얘는 얘랑 페어가 되고 위에는 그냥 1n-x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q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냥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시행의 수 n 4분의 3을 따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0 넣으면 0 nc 0에 4분의 4n분의 3의 0승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 넣으면 1 곱하기 nc 1에 4n승분의 뭐 3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확률 변수에다가 자기 자신의 확률이 곱해져서 더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야. 그래서 나식이 그냥 EX는 144예요 라는 거를 쭉 풀어 써놓은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4분의 3n은 np는 144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n 192 나오나요? 그럼 이제부터 얘가 192. 문제에서 물어보면 저거는 뭐야? 그냥 확률들을 135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쭉 더해가지고 하는 거죠. n은 190인 거 지금 구해놨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p, x가 135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이 표현 자체를. 자, 그럼 이제 표준화해서 문제 끝내시면 됩니다. 자, 135에서 평균 144 빼시고, 그 다음에 NPQ 계산하면, (36) 그럼 요 6으로 나누면 되네. 됐어요? 마이너스 1.5 이상. 여기 밑에 표 있으니까 저거 보고 하세요. 0.433에다가 0.5 더해야 되는 거니까, 뭐야? 아니, 32번 풀었지? 0.433에다가 0.5 더해야 되는 거니까 3번입니다. 자, 33번. 하세요. 오. 안 되네. 신기하네. 창우 했어? 하다가 그래? 자, 3점을 얻는 상황이 3의 배수이면, 즉 3이랑 6이 나오면 3점을 얻는 거니까 내가 3점 얻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내가 1점 얻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지. 1, 2, 4, 5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바이노미얼 1800회 시행을 하는데 나는 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의 횟수를 x라고 넣게. 그럼 여기가 바이노미얼 1800,3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가 나오는 횟수. 자, 그러면 이제 이 x가 시행 횟수가 오지게 많으니까 노말로 쓸 수 있죠. 600, 아우, 암산 안 된다. 400? 20제곱? 자.
자, 여러분 이거 사실 내가 풀기 전에 일단 얘기 좀 할게. 이거 답은 3번 나올 것 같아요. 3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얘기 좀 해볼게. 실전에서 이런 게 쓰이기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 좀 해볼게. 계산하자. 계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점수는요? 점수. 이거 x번 나오면 3x만큼의 점수를 얻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x번 나오면 이게 몇 번 나오는 거야? 1800 마이너스 x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1, 2, 4, 5는 1800 마이너스 x번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2x 플러스 1800인가요? 이 y는 또 시그마 y는 vy는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2x니까 3000 맞아요? 그 다음에 뭐 4배 그 20에 나 왜 이렇게 말을 씹니. 20에다 2배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이제 y가 노말 3000, 40제곱. 여기서 여기가 3000인데 2920점 이하일 확률이라고 몇 점 이하일 확률을 더해가지고 이제 그 1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면적이 이면적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80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80 떨어져서 이게 3080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1 나오겠지. 되겠어? 근데 이게 문제가 구조를 보자마자 그냥 3080이 답이거든. 왜냐면 얘들아 이게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주사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 확률 값으로 얻을 점수의 평균을 미리 구해볼 수 있어요. 얘들아 1800번을 오지게 던져. 그럼 평균적으로 이 3, 6은 몇 번 나오겠니? 600번 나올 거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렇게 점수를 얻고, 그죠? 그 다음에 1800번 중에 1200번 정도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점수를 얻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얻을 점수의 기대값이 300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2920 이하랑 저기는 3080 이하랑 더해서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사실 보자마자 끝낼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넘기시고. 유형 9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10번은 좀 봐야죠. 자, 요건 40번 합시다. 40번.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이게 뭐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너네 그 상자 만드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상자 만드는 거. 상자 한 개가 n이 4인 표본이야. 알겠어? 근데 애초에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이 표본 크기 4개짜리에 있는 이 크기 4짜리에 있는 표본에 하나의 정보를 배운 게 아니고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맨날 배우죠.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을 먼저 구해놓고 여기다 4배에서 상자 무게를 만드는 이런 비효율적인 짓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얘 정보 먼저 찾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상자 무게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라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이렇게 그냥 읽히는 거야. 상자 무게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알겠죠? 이제 정보만 찾읍시다. 자, 모집단은 평균 150, 표준 편차 8이고요. 자, 그럼 X바는 이제 모평균이랑 같고 크기 4니까 이거 4로 나눠서 16, 즉 4제곱이 되는 거지. 됐죠? 이제 끝내시면 돼요. 암산을 좀 합시다. 4로 나누면 168이고 150 뺀 다음에 4로 나누면요. 아따 참말로. 148이고요. 150 뺀 다음에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요거 4로 나누면 158? 그치? 158에서 150 뺀 다음에 4로 나누면 2. 그래서 이렇게 더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답은 2번이고, 마지막 유형 아닙니까? 추정. 요거 2개 합시다. 자, 43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모집단에 뭐야? 5위가 뭐야? 표준 편차는 준 거고, 어쨌든 n개를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 하나를 딱 이용해서 이제 얘를 추정하는 거니까 a가 x바 마이너스 어쩌고 b가 x바 플러스 어쩌고 뭐 이렇게 되겠지. b 마이너스 a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서 배우셨던 거고,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웬만하면 외우라 그랬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웬만하면 외우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k는 99%로 추정하는 거니까 2.58이고 n 모르고요. 시그마는 문제에서 5라고 줬습니다. 날리시고 루트 n 양변에 곱해서 문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12.9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12.9 제곱하시면 되겠지. 좀 귀찮긴 하네. 제곱해봤니? 해본 사람 나 좀 알려줄래요? 아직 안 했니? 네, 해볼게. 아우, 그 계산이 요새 진짜, 나 진짜 빨랐는데, 나 너무 억울해. 나 어릴 때 진짜 난 계산 속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애였거든? 요새는 무슨 벌레 기어가는 속도가 나와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앉아있어. 아우, 힘들어. 167, 4번이야. 됐나요? 라스트, 44. 고! 이거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계산이 그지 같죠? 봅시다. 모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여기서 크기 36짜리 뽑아가지고 만든 게 b-a야. 그럼 얘는 이제 2k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 k는 99%를 한다 그랬으니까 2.58을 이용하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크기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게 요 CD죠. 그럼 D-C는 또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건데 95%로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K로 사용해야 되는 건 1.96인 거고, 여기에 4.3 곱해서 B-A가 더 커져야 돼요. 자, 식은 뭐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되시겠죠? 끝냅시다. 이렇게 시그마 시그마 떼고 2 뗀 다음에 양변에 6루트 n을 곱해주시면 6이 1로 올라가고 루트 n은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계산은 잠깐만 부등호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계산은 이 계산이죠. 되시겠어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자연수 n의 최소값 열받지만 계산하셔야 돼. 6, 3에 27 6, 4, 24, 26 여기에다가 19.6 1.96 6, 7에 42 6, 6에 36, 40 6이 12, 16 9, 7에 63 너무한데? 아 하기 싫어. 9에 54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걸 왜 고3 애들한테 시켜? 9에 18, 24 아니 너무하잖아. 아니 애들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이걸 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틀려 그럼 진짜 무시 당한 거야. 알겠지? 참말로 52.332에다가 아니 리얼이야 이게? 258 두 개 들어가겠지? 세 개? 안 들어가? 그러면 20.2 정도라고 치고 20.3이라고 해야 되나? 반올림도 또 하기가 좀 무섭지. 이 유효 숫자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으니까 계산 좀 더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 8개, 9개 들어간다 치면은 반올림 했을 때 20.3이죠. 아마 여기서부터는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유효 숫자 개념도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210) 와 385인데 뭐지? 되게 열받네. 잠깐만. 6이 틀렸어요? 그렇대요. 아니 얘들아 니네한테 뭐 내가 계산을 시키고 이럴 건 아니고 내가 해줄 건데 잠깐만 미안해서 그렇지 뭐 틀려서 해봐. 이렇게 곱하면 25.8이거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이게 10이네. 그러면은 이거 19.6이네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났네요.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되네. 와, 이게 너무 나는 지금 요새 이런 박탈감을 느껴. 54, 57. (384.16) 385 됐어요? 쓰레기 같은 문제였어요. 좋아요. 자 수고하셨고 좀 쉬고 와서 그 새 책 풀어볼게요.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양수 A에 대하여 시각 T는 A에서 점P의 위치가 0일 때 시각 0부터 2A까지 점P가 움직인 거리. 자, 일단 움직인 거리에다가 여러분 밑에다 쓰세요. 넓이 적분을 하시는 거고요. 망설이시면 안 돼. 그냥 적어보고 바로 그냥 넓이 적분이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라는 VT 함수로 시작하는 문제야. 그래서 보통은 애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아이고. 보통은 애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 이 시각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를 구해내셔야 되잖아. 맞아요? 위치가 0이라는 건 뭐니? 처음에 내가 0에 있었는데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좀 하다가 2초까지 그럼 다시 A초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까지 합쳐서 이제 위치가 0 됐다는 얘기니까 0부터 A까지 정적분 값이 0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VT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이랑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이 더해져서 0이 된다는 건 0부터 A까지 한 번에 정적분 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아주 좋거든요. 이걸로 A를 찾아서 0부터 2A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야. 해보자.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2 내려와서 3T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A를 딱 넣으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3A 제곱이니까 A는 어차피 양수여서 제곱을 툭툭 떼고 나면 A는 3이에요. 그러면 6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움직인 거리는 음의 이동량이 양의 이동량으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0부터 2초까지는 그대로 적분하시는데 2초부터 6초까지는 VT가 음수니까 얘가 이동 거리로 나오려면 어떻게 적분해야 돼요? 반전시켜서 적분해야 되지. 자, 계산하면 뭐 오지게 계산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윗끝이 연결되는 경우 부호가 반대고 이 부분이 플러스 4가 되면서 항상 여기에 2배 되는 성질도 있거든.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팁이 생기실 거고 답이 116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풀이 지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해석이 없는 친구들은 이것도 외운단 말이야. 이렇게 외운다고, 그지? 내 말 좀 들어봐. 좋은데 이동거리 분대 문제에서 VT가 나왔을 때 이 VT 자체를 XT 함수를 그리기 위한 도함수로 이용을 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결한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뭐 적분하면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C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니까 날려요. 그럼 XT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최고차이 해수가 음수인 3차 함수고 얘가 0 되는 곳에서 극소랑 극대를 갖는 3차 함수죠. 맞죠? 여기서 극소랑 극대를 조사합니다. 얘 몇? 0. 그 다음에 2 넣어주시면 4.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위치가 0 되는 순간은 XT 그래프에서는 X절편이란 말이야. 0초 때 0의 위치에 있고 2초 때 4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3초 때 뭐 어딘가로 가고 뭐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X축, Y축을 얹을 건데 여기가 몇이냔 말이야. 는 0으로 풀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3 나와요. 아니면 자기가 3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습관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간극이에요? 극소부터 극대까지 몇 간극이야? 2간극이지. 그러면 딱 잘랐을 때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그래서 뭐 이런 좌표값들이 다 잡히는 거니까 뭔가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A는 3이지. 그럼 나 0부터 6까지 이동 거리 구해야 되지. 여기다 6 넣어요. 그럼 봐봐. 6을 넣었을 때 내 좌표값이 마이너스 108 나오거든? 맞아요? 이 운동을 해석하시면 돼. 처음에 내 좌표값은 몇이에요? 0이죠. 2초 때 내 좌표값은 몇이에요? 4죠. 이만큼 왔어. 그 다음에 4부터 108까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값이 4,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값이 112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116. 근데 둘 다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xt가 주어질 때는 당연히 이게 편할 수도 있고 vt가 주어졌을 때는 정적분이 편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 가면 둘 중에 한 방법밖에 안 될 거야. 둘 다 연습해야 돼. 넘겨요. 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2번 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0-19래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10을 쓸 거고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9를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랑 시그마 1부터 3n까지 ak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수열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세 번째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사실 얘는 벌써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이 몇 개의 전개가 되니? 3, n개의 전개가 되지. 그럼 내가 이걸 3개씩 페어로 묶었을 때 합이 1 나오잖아. 합이 1 나오잖아. 합이 1 나오잖아. 맞아요? 3n개의 항을 3개씩 맺어주면 몇 개의 그룹이 생겨요? n개의 그룹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n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인데요. 만약에 n이 3의 배수잖아? 만약에 n이 3의 배수잖아? n이 3의 배수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개라고 쳐봐. 그러면 앞에 거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 우변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당연히 우변이 크지 않겠어? 커플을 3배 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있잖아. 이 n이 3의 배수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n이 3의 배수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할 거야. 아시겠어? 오로지 해봐야 될 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10을 하나 더 해가지고 저 뒤쪽에 있는 애들이랑 같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이만큼 더하고 10 더 해가지고 항이 좀 많아도 같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상황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일 거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일 거냐?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n이 3k-1일 때는 좌변이 이렇게 생겨요. 잘 들으셔야 돼.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로 합시다. 뭘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이게 개수 보기가 더 편할 거야. 아시겠어요? 이때는 k에 0부터 나오면 뭐 n이 자연수가 되니까 괜찮아요. 이게 아마 더 편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이렇게 생깁니다. 우변 따로 쓸게요. 이 앞에 거의 3배니까 한 개수가 9k-3, 9k 플러스 3.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방금 드린 아이디어로 얘 겁나 쉽게 계산할 수 있음. 항이 총 몇 개? 9k 플러스 3. 그럼 3개짜리 커플이 몇 개? 3k 플러스 1개. 맞아요? 1이 3k 플러스 1개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봐봐. 항이 3k까지 갈 거야. 3k 플러스 1까지 갈 거야. 그럼 항이 총 몇 개? 3k 플러스 1개. 그러면 여기에 뭔가 3k번째 항이 있고 여기에 뭔가 3k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10 아니겠어?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 몇 개인지만 알면 돼. 알겠어요? 얘 하나 지우고 나면 3k개죠. 맞아요? 3k개죠. 그럼 커플들 몇 개? k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k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구조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니들 실력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조 파악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지 보자. 자, 안 되죠. 자연수 K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같아질 수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는 거야. n이 3K 플러스 2일 때. 간다. 좌변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지? 암산 좀만 해볼까? 얘들아, 봐봐. 항이 총 몇 개라고? 3K 플러스 2개. 요거는 10. 맞아요? 3K개는 1이라는 커플이 K쌍. K 플러스 20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변은 요거의 3배만큼 항 개수가 있는 거니까 9K 플러스 6개의 항이 있다는 건 이걸 3으로 나눠서 3K 플러스 2개의 커플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 보자고요. 넘어오면 2K는 18, K 몇이에요? 9. 여기에 9를 넣어주시면 이제 n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29개야. 되시겠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 거야. 왜 n이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일 때 궁금한 거야? 그때마다 이 좌변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끝날 거냐? 이거 하나 더 더할 거냐? 이렇게 2개 더 더할 거냐?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케이스 분류가 돼. 됐죠? 넘겨요. 자, 3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자, 당연히 갖다 때려놓고 계산해도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데, 양수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적분 구간이 좀 크거든요? 적분 구간이 좀 커요. 그쵸? 그러니까 0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여기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식을, 요렇게 좀 적분 구간을 나눠 써주면, 우변을, 이렇게 지워져요. 그쵸? 훨씬 간결하게 풀 수 있지. 0부터 A까지만 적분하면 돼. 걔가 0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x 3승 플러스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0x. 여기에다 A랑 0을 넣어서 문제를 끝내시면 좋아요.
a 3승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니까 a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2랑 10으로 인수분해되고 이렇게 되죠? a는 10입니다. 되겠죠? 4번이요. 해보세요. 유난히 삼각함수가 약하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삼각함수는요, 자기의 성취도에 따라 정말 이 문제풀이의 어떤 그 난이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이 삼각함수 진짜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뭐 별건 아닌데. 애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게 이 사인 코사인의 상수항은요, 진동의 중심이라고 불려요. 진동의 중심. 그리고 사인 코사인의 해석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8분면이라는 겁니다. 8분면. (8분면부터) 가르쳐 볼게. 자, 가운데 가르고요. 한 번 더 갈라요. 그 다음에 싹 가운데를 갈라주는 거야. 자, 여기가 y값 3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이나 사인에 이 개수가 있어. 혹시 a, b 좋니? 오, 나이스. 두 자연수라 그랬어. 그치? 그럼 진폭이 양수인 거야. 이 진폭이라고 부르거든. 여기 a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에요. 그 여기다 코사인을 가둬서 그리시면 돼. 싹.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대칭성 보기도 좋고요. 자,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그랬지. 자,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요 b가 확정되어 있진 않지. 근데 표현할 수 있어. 자, 지금 주기가 원래 코사인은 기준주기가 2파인데 이걸 b로 나눠서 기준주기가 b분의 2파이죠. 여기가 b분의 2파입니다. 여긴 0이고요. 나는 그래서 얘를 4로 나눠 놓는 걸 좋아하거든, 사실. 이렇게 4로 나눠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2b분의 파이잖아요. 여기가 2b분의 파이, 여기가 2b분의 2파이, 여기가 2b분의 3파이, 얘가 2b분의 4파인 거야. 알겠죠? 뭐 어쨌든. 자, x가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b의 순서상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면 될 것 같고 얘가 3분의 파이가 되면 될 것 같아. 아직 최소값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은 못했지만,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이거 13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10이고요. 이거 3분의 파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파이 지우고 6은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이 있어요? 3번이요. 알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를 해놨을까? 그 얘기 좀 한번 봅시다. 자, 물론 이제 a가 10인 거는 뭐 확정적인데 왜 b의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얘기를 해놨냐면 이게 지금 b가 6이면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되잖아. 맞아요? 사실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b를 6으로 놓으면 여기가 3분의 파이밖에 안 돼. 그치? 그럼 사실 2파이까지 엄청나게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지만 b를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6분의 파이에서도 13이라는 최대값을 갖지만 3분의 파이에서도 최대값을 가져요. 맞지? 그래서 b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더 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뭐 굳이? 그쵸? 16 나왔으면 14, 10이 안 되는 거만 확인하면 답인 거니까 이런 논리도 갖고 계셔야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왜 14나 12는 안 될까? 정확히 이 점에 다시 최대값이 맺히려면 나는 주기를 절반하거나 4분의 1 하거나 8분의 1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b는 몇 배씩 되겠니?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어?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죠. 저는 10이랑 14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15번 언더 문제에서는요, 보기를 관찰할 줄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5번 하십시오. 5번 하지 마요. 너무 쉬우니까 집에서 풀어와요. 넘겨요. 자, 6번 해보세요. 너무나 좋은 주제가 나왔어요. 6번 해봐요. 이번에도 혹시 이 주제가 나오면 정말 자주 등장하는 주제니까 여러분 10초 만에 푸세요. 내가 잘 설명해 볼게. 찬우했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배운 거? 조금 불하고. 기특하구만. 이제 했어? 그건 오케이. 이거 맞다. 채점하고 답해야 되지. 그 애들아, 매스플랫 어플 사용할 줄 알아요? 매스플랫 어플 사용할 줄 알아? 이거 답 나오지, 찬우야? 네. QR 찍으면 답 나오지. 어떤 거요? 네가 매스플랫 QR 좀 찍어봐. 이거 답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만 좀 해봐. 그리고 저번에 지워갖고 로그인해야 돼요. 로그인 네 핸드폰 번호야. 비밀번호 없어. 자, 봅시다. 자, 이 주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3차 함수 fx라고 했고 최고 차항계수가 1인. 그 다음에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고 연속이란 말 없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라는 말은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gx가 존재한다는 거야. 말을 못하겠니. 그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요 a가 모여도 함수값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gx는 x-1분의 절대값 fx가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 1을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 또는 1을 넣었을 때 값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연속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여기다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어요. 그쵸? 그래서 g1을 이걸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존재도 해야 되고 g1이 없으면 안 되니까. 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읽고 넘길 수 있는 문장인데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단서예요. 그럼 봐봐. 1을 분모에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발산이니까 수렴하려면 0분의 0꼴이 돼야 돼서 일단 f1이 0 돼야 된다는 건 캐치하실 수 있지. 맞아요?
근데 fx가 만약에 이 1에서 크로스 포인트를 가져버리면 1의 왼쪽에선 양수, 1의 오른쪽에선 음수다 보니까 얘가 절대값을 벗을 때 우극한 조사할 때 이렇게 벗어야 되고 좌극한 조사할 때 이렇게 벗어야 돼. 그럼 밑에 x-1을 깔아서 극한값을 계산하다 보면 이게 지워질 텐데 여기에 1 넣은 결과가 서로 다르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0분의 0꼴은 있잖아. 잘 들어. 이 fx가 x-1을 하나 가지면서 지우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얘를 갖고 있는 거야. 적어도 2개. 되겠죠? 그 다음 뭐 이제 G3은 0이라 그랬으니까 F? 3도 0이란 얘기네. 맞아요? 끝. 어디 갔노?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됐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F4 넣읍시다. 1번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좋아요. 자, 7번도 여러분 쉬우니까 넘기고요. 자, 8번 해보시죠. 8번. 니들이 또 유난히 약한. 각도 A가 둔각인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자, 여기 A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따 그리면 되고요. AB 대 AC가 루트 2대 1이라 그랬지. 이게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수능을 볼 건데 이게 1.414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세 개는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약 1.4배 정도 A, B가 긴 거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이라도 외워. 그러면 삼각형을 이제 이 정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둔각이고 좀 벌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A, B, C 그릴 거잖아. 한 요 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뭐 루트 2K, K 요 정도? 그 다음에 수선 내리면 이제 H는 2고 그리고 뭘 줬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럼 이게 R제곱이지. 그러면 R은 5루트 2. 대놓고 뭘 쓰란 얘기일까?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지. 또 강요인데요. 제가 강요 드리는 건데 사인 법칙은 여러분 촌스럽게 하지 마요. 거석식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놓고 내가 R 필요하면 사인분의 변하고 내가 사인 필요하면 R분의 변하시고 내가 변 필요하면 R 사인 하세요. 알겠죠? 식이 깔끔해집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R 알고 있고 변들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각도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C각을 찾든 B각을 찾든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C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인 C 구할 수 있죠. 뭐죠? K분의 2. 그치? 그 다음에 변은 2R 사인 A, 2R 사인 C 이걸 이용하시면 또 K에 대한 식 하나를 더 적으실 수가 있어. 변은 2R 사인 C.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거야. 사인 C가 뭔데? K분의 2. 루트 2 지우고 K 올려주면 K제곱은 20이에요. K는 2루트 5입니다. 되나요? BH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2루트 5를 넣어서 얘를 2루트 10으로 만들어. 그럼 40 빼기 4 해서 BH가 6 나와요. 알겠지? 애들아 꼭 어떤 정보를 찾는다기보다 K를 구할 수 있는 등식 하나를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되겠어요? 사인 법칙은 무조건 써야 될 거고. 되겠죠? 뭐 이거 말고도 방법은 많겠지. 되나요? 끝. 자, 그 다음에 9번 단순 연산이라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시고
자, 10번도 아까 했던 관점을 드렸으니까 아까 관점 중에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찾을 때 VTGT의 정적분 같은 해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XT 그래프를 그려놓고 할 수도 있다. 그걸 이용해서 10번을 꼭 해결해 보세요. 자, 11번 해보시죠. 아니요, 너무 쉬워요. 넘기세요. 우리 최대한 풀만한 것들을 좀 풀어보는 거야. 자, 12번 하자. 얘들아, 넘기는 건 안 중요해서 넘긴 게 아니다. 니네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겨주는 거니까 풀어오시고 안 되면 질문해요. 사실 나는 얘가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사인 법칙이야.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어? 사인 B가 변 B랑 똑같다니. 너무 처음 배웠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걸 잘 쓰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 알겠어? 이건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인 A 대 사인 B를 써버리면 얘들아 3대 2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네 고3이잖아? 이런 거 안 낚일 거지? 사인에 곱해져 있는 3을 외항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두 변의 길이의 B가 나오는 거야. 그쵸? 여러분 각보다는 변 가지고 노는 게 편하실 거니까. 그 다음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다라는 건 원래는 이제 이런 각인 거지. 으악! 그래서 X 좌표값이 같은. 그죠? X축 대칭 각도들인데 이게 삼각형의 세네각은 180도 언더기 때문에 그냥 각 B랑 각 C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하나 잘 그려놓으면 되고 얘들아 삼각형 그릴 때 망설이지 마. 그려놓고 이상하면 바꾸면 되잖아. 지금 A 대 B가 2 대 3이라 그랬으니까 A 대 B가 2 대 3이고 잘 그렸네. 그죠? A의 대변이 A고 B의 대변이 B인 거 아시지? 그럼 여기도 3K다. 돼요? 되죠? 이제 넓이 찾는 거니까 변 하나, 각 하나만 찾으면 끝이야. 근데 세 변의 길이의 B가 밝혀지면 여러분 각 하나는 무조건 찾을 수 있죠. 코사인 법칙으로. 뭐 C로 할 거야, B로 할 거야, A로 할 거야. B로 할게. 얘가 한 번 빠지는 공식. 나머지 두 변은 피타고라스 한 번, 두 배의 2K, 3K 한 번 되고 있죠. 그러면 밑에가 3K제곱이고 위에가 K제곱이 있어서 코사인 B가 3분의 1 나오네요. 그럼 사인 B는 3분의 2 루트 2입니다. 되죠? 이제 변 하나만 찾으면 돼. 변은 아직 안 쓴 거 하나 있잖아. 9파이. 사인 B로 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지. 그치? K 구하고 싶죠? 변 구할 거잖아? 변은 2R 사인 A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2R 사인. 알겠죠? K가 3분의 4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각도 B를 이용해서 2분의 1 봐! 6K제곱 사인 B. 근데 이제 K가 얘였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산만 잘 해내시면 돼. 9분의 48 곱하기 2인가요? 아, 슬프다. 3분의 30. 계산이 너무 느려. 루트 2. 1번이에요. 5번이네? 뭐지? 예. 2잖아. 여기 왜 3이 들어가 있니? 그래. 예지 고마워. 집중을 잘하고 있구나. 지웅은 잘했지. 이 하나 남았나? 9분의 64 루트인가 봐요. 5번입니다. 됐죠? 13번 풀고 갑시다. 13번 해봐요. 뭐 사실 두 가지 관점 정도를 드릴 수는 있는데 얘가 제일 빨라요. n에다가 n-1을 넣어버리는 거야. 물론 여러분 필요에 따라 n에다가 n-1을 넣는데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보는 방법도 있다. 알겠죠? 자, 다시요. 이거 잘 봐야 돼요. n에다가 n-1을 넣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식이 안 예뻐서 연립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쨌든 뭘 넣는다고? n-1을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해. 왜 n-1을 넣냐? Sn 관련식은 Sn이랑 Sn-1이 친하거든. 친해요, 얘네. 빼면 뭐가 나와. 그치?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1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로 묶어준다면 Sn-Sn-1 괜찮아요? 이거 뭐죠? Sn에서 Sn-1을 훅 빼. 뭐만 남는 거야? an. 맞아요? 이거 an이야. 대신 Sn으로 만든 이 an식은 이 항부터 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특별한 스킬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다 정의에 입각해서 풀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이 나오는데 n에 2부터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3는 마이너스 3a2 뭐 a4는 마이너스 3a3 이런 건 쓸 수 있는데 초항은 못 구한단 말이지. 초항은 어디서 구해야 돼요? 원래 준식에다가 1을 넣어보셔야 돼. 오케이. 자, a2는 1-4 S1. 근데 S1은 어차피 A1이랑 같을 거니까 제가 A1이라고 써도 되죠. 보통 문제에서 준식에다가 1을 넣으면 초항이 바로 나오는데 지금은 A2를 찾아와야 됩니다. 알겠죠? 찾아오라고 얘가 있어요. 맞아요? 얘가 4야. 그럼 A3는 몇일까?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럼 A2는 몇일까? 9분의 4예요. 그럼 A2가 9분의 4니까 A1은 몇일까? 36분의 5야. 자, 그래서 A1은 끝이고요. 어차피 4방부터는 이 규칙이 만족이 되는 거니까 6번 찾으실 때 4에다가 마이너스 3한 번 곱해서 5번, 여기다가 마이너스 3한 번 곱해서 6번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오케이.
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잊지 말아 주시고 SN 관련식 나오면 이걸 제일 먼저 해보는 거야. 근데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쟤를 SN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럼 SN 알고 있으면 AN 구하는 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지. 근데 불필요하다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4배 해서 뭐 넘기면 똑같은 식 나올 건데.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긴 해. 얘를 SN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SN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내 말 들어봐. 이거 다 필요한 거야. AN 플러스 1은 S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좀 늦게 해야 돼. SN 플러스 1. A1, A2, A3에서 AN 플러스 1까지, 그지? 거기서 SN을 딱 덜어내면 AN 플러스 1만 남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 이런 것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점화식이 AN보다 훨씬 복잡한 걸 이걸 쓰겠니? 안 쓰겠죠? 이해되고 있지? 자, 이건 SN으로도 바꿀 수 있고 AN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3번까지 해봤고 중간에 쉬운 문제들이 넘겼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 숙제는 어디까지라고요? 58번까지. 해내 오셔야 돼요. 됐죠? 오늘부터 이제 복습이랑 숙제 꼭 열심히 하시고 끝. 수고했습니다.